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토플 현명하게 독학하기, 독학하는 법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1편이 라이팅이었는데요. 이번 2편은 리딩입니다. 일단 리딩은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당연히 이 영상을 보는 이유 자체가 지금 뭔가 잘 안 풀려서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리딩은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토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일단 혼자 30점이죠. 리스닝을 어떻게 재밌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리딩을 읽은 게, 소리내서 읽은 게 리스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 리딩을 해결하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리스닝은 저희가 따로 한 편을 찍어 드리겠지만, 또 스피킹에서도 읽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라이팅도 읽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도 스피킹, 라이팅은 주관식인 거고요. 리딩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점수를 잃으면서 토플을 잘 보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리딩 점수가 낮은 원인이 무엇이냐? 요거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보통. 즉, 한 사람이 아프면 이 이유를 알아야지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딩도 결국 여러분들이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한 번 하나씩 따져보고,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일단 이 1번 노력이라고 써놨는데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리딩 점수 안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공부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리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학원에 가서 쌍욕을 쳐먹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아까도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혹시 여기 오면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죠. 아니 뭐 동기부여 해드리겠지만 아니 제가 그 사람을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즉,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노력이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세요. 스스로 뭐 여행을 갔다 오건 뭐 자기가 책을 읽건 영어가 좋아지게 만들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돈 내고 누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그럼 뭐 무서운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은 다 그럼 뭐 서울대 가고 뭐 판검사 됐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빠가 무서우니까 인생이 성공을 하니?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답답한 거를 여러분들이 학원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력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라, 요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단어, 해석, 이해, 시간, 물음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단어를 몰라서 리딩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단어를 알아도 해석 자체를 못할 수도 있죠. 즉, 사전을 들고 해도 해석을 못한다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문법이 약하다는 뜻이겠죠. 해석을 해도 글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글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 배경 지식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두괄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즉,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이 토플 문제집을 사서 교재 뒤에 있는 해설지 국어를 읽어봐도 정확히 왜 이게 B가 답인지 모르는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 잘하는데 시간만 많으면 잘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디를 못하는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래서 리딩이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제가 물어본 적이, 스스로 봤을 때는 어른이니까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수업도 진행을 하고 봤는데, 결국 이분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단어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였는데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분이 제가 딱 두 가지 상황이 기억나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suffer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 문장이 뭐였더라? 뭐 quality suffers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1대1로 놓고 해석을 부탁하고 있었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했더니 퀄리티가
즉 질이 suffer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 suffer를 국어로 얘기해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뜻 안다. 지금 국어로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뜻 안다. 지금 생각이 안 날 뿐이다. 결국 이 얘기를 짧게 줄여드리면 계속 물어봤는데 결국 이분은 suffer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인데 자기가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토플이 안 끝나는 사람의 유형인 거다 이거예요. 또 이분은 뭐 이런 식의 a sound reason 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하나의 소리 이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맥으로 봤을 때 절대로 소리 이유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인데 소리 이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도대체 소리 이유는 뭐냐 했더니 나도 모르겠다 써져 있는 걸 어떻게 하니 그럼 사운드가 소리지 뭐니. 아닙니다. 이게 형용사로 확고한 확실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즉 이분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착각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단어를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히 해석이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계속 그 지문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이거는 시간이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근데 어떻게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속 보죠. 단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단어가 문제인데 단어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확인하는 방법은 좀 이따 금방 알려드린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해석을 못해야 되는데 어설픈 직독직해를 막 하면서 혼자 막 상상 해석을 하고 있는 걸 해석을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게 문제인 사람들은 혼자 이게 이제 영어를 아픈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너무 오랫동안 배워와서 해석이 안 돼야 되는 문장인데 이상한 자기만의 무슨 규칙을 만들어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분들은 혼자서 해결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문법 자체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알아내냐? 일단 문장이 하나 있으면은 절대로 처음에 할 때는요 직독직해서 어설픈 막 하지 말고 번역가처럼 한번 문장 다 되게 번역도 해보고 이러셔야 돼요. 당연히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직독직해 되는 것이 완벽한 문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그거를 상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리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를 봐도 문제가 틀릴 수 있죠. 충분히 토플은 그게 가능하죠. 왜? 이게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지문들도 많이 있고 또 두괄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랑 흐름이 다른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문제를 알아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리딩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리딩 지문이 있으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사전을 가지고 뭐 5시간을 쓰건 100시간을 쓰던 상관이 없어요. 사전을 가지고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가면서 리딩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봐라 이겁니다. 사전을 가지고 하라 그랬으면은 지금 이 4개의 변수들 중에서 시간의 변수와 단어를 모른다는 걸 없애놓은 거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단어를 다 알면 문제를 맞힐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 해보면 재밌는데 이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딱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항상 이거는요. 20대 후반, 즉 8점, 29점까지 올라가는 분이 있고 30점 만점에 사전을 들고 해도 21에서 22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전을 가지면은 28에서 29까지 간다는 것은 단어를 모르는 게 지금 리딩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 만약에 사전을 들고 했는데도 21에서 22에 머무른다는 거는 단어를 다 알아도 문법이 부족해서 해석을 잘 못한다든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또는 논리구조, 두괄식 논리구조를 몰라서 이게 이제 이
안 올라간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절대로 무리하고 노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2부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여러분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물어보겠죠. 아, 시간은? 나는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려드리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해결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읽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국어책을 읽는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읽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가끔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강사는 뭐 그만 읽고 문제 풀어라 뭐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이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될 수도 있겠죠. 원리는 어떻게 글의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다 안 읽고 처음 두 문장만 읽고 문제를 풀어서 맞힐 수 있냐고, 어떻게 부분적으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냐고. 원리는 있죠. 원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거예요. 여러분이 토플 리딩이라는 것을 영화를 보고 문제를 풀기라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곡성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곡성 너무 옛날 영화인가? 뭐 아무튼 봤어요. 문제를 푸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막 이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추론되는 건 뭐냐? 뭐 이런 걸 1, 2, A, B, C, D 중에 고르는 게 리딩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영화라는 게 일반적 어떤 장르의 영화에도 일반적인 흐름은 있죠. 뭐예요? 처음 10분에서 15분은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나머지 1시간에서 2시간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지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영화가. 글도 마찬가지죠. 어떤 글이든 간에 설명문이기 때문에 리딩은, 토플 리딩은 일반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안 읽고 풀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럼 영화도 여러분 다 안 보고 다 영화를 중간만 보고 한 15분까지만 보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나는 위험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이것만 토플만 빨리 끝내고 유학 갈 거다. 아니, 유학을 갈 사람이 글을 끝까지 안 읽고 읽은 척, 이해한 척 하는 게 지금 유학 가서 하겠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얘기가 빠지려고 그래서 짧게 끝낼게요. 시간이 부족한 거는 다독,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글도 여러분 잘 안 읽어지면, 국어도 안 읽어지면 계속 읽어보고 이래야지 빨리 읽어지는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사전을 들고 했더니 이렇게 되는 분들은 스스로 해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노력하면. 그런데 사전을 들고 해도 점수가 20대 초반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해석 또는 글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학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 해석이 하나 안 돼. 그럼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어떤 문법을 봐야 되는지, 문법책의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알아? 안다면 입이 영어로 굉장히 잘하는 거지. 즉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뭐 굉장히 많죠. 어디를 모르는지, 이게 수거인지 아닌지 모를 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또 이해, 이 두관식 논리라든지 배경 지식은 여러분 뭐 당연히 요즘 시중에도 책이 있어서 보고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게 커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원을 가는 게, 또는 인강이라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컴퓨터가 어색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좋은 이유일 수 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뭐 없으면 사서 그걸로 이제 많이 읽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참 한심한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2016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모든 회사 업무는 컴퓨터로 돌아가고 있는데 컴퓨터로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이건 토플을 일단 다 떠나서, 진짜 이거 다 떠나서 네 인생이 지금 컴퓨터로 문제를 못 읽을 정도로 이게 심각, 컴퓨터와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너는 큰일 났다. 일단 토플 공부를 멈추고 컴퓨터와 친해지기부터 배워라.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계속 여러분한테 이 종이로 보내주지 않고 일렉트로닉 메일을 보내줄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제가 조금 피곤해서 말이 두서없게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딩이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 정도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리스닝이랑 스피킹. 지금 아직 못 정했어요. 이거 합쳐서 찍을지 하나로 찍을지 못 정했지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